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을 인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폭력적 같은 정치인,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위험한 정치인, 각종 이 세 가지 두루두루 안 좋은 모든 수식을 다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기 대선 욕심내는 주자들이 있잖아요. 지 혼자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대선 캠페인하고 돌아다니는 한동훈이나 일부 주자들이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탄핵되잖아요. 조기 대선 2달 하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비호감이라도 좌파들은 이때다 싶어서 천재의 일후의 기회라고 하면서 안 놓칠 겁니다. 그렇죠. 똘똘 뭉칠 거예요. 우리는 경선하면서 한동훈 배신자 뭐 하다 배신자니까. 네. 그럼 이 인간들이 그럼 나중에 자기들이 경선 지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찍겠어요? 차라리 이재명 찍고도 남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만한 싸움인 거예요. 이재명이니까 조기 대선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책상 머리 판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지 않으면 이재명이라는 위험 인물이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3월 26일 무죄 선고로 헌법재판관들이 더 깊고 무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트리플 3관왕을 했는데요.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가 바로 이재명이죠. 제대로 보셨네요. 예, 이건 여론조사 이번 어제인가 오늘인가 하여튼 최신 버전의 여론조사입니다. 네. 두 번째. 거짓말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치인 1위도 이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2030이 뽑은 위험한 정치인 1위도 1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절대 안 뽑을 정치 지도라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을 인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폭력적 같은 정치인,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위험한 정치인, 각종 이 세 가지 두루두루 안 좋은 모든 수식을 다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얼굴과 이름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임기 끝나면 자기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얼굴 안 가리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는 레드카펫 깔아주는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인용 판결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2030이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이재명에게 대선 레드카펫 대관식을 열어주는 판결이라 그 역사적 부담감을 평생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짊어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헌법학계에 정말 정통성 있는 원로 학자들이 탄핵은 기각각하되어야 된다는 이유 의견서를 헌재에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헌재 재판관들 임기 끝나면 다 법조계나 학계로 돌아와야 돼요. 얼굴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방금 아니나 다를까 속보가 하나 또 왔는데요.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제주 4.3 추도식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기자들 앞에 이게 무려 공식 발언이에요, 여러분. 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최대 1만 명 국민 학살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을 방지해야 된다면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위험한 그건을 또 쏟아냈는데 아니 국민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군인들이 조금 부상을 당했을 뿐. 네. 그런데 국민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이재명이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탄핵 선고 전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네. 민주당의 이런 그건들, 그러니까 뭐 칼을 사러 간다는 듯 뭐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는데 이거 마지막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간에 헌재가 자기 말에 흔들려가지고 6대2로 넘어오려고 만드는 상황에 불과하다. 지금 모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지금 이 3명이 안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리고 또 군다나 문현배 재판관이
아주 징조가 있습니다. 문인배 재판관이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3월달에 핸드폰 바꿨어요. 그렇다면서요. 핸드폰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문인배 재판관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이 평의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아마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좀 알려줬을 것 같아요. 네. 알려주다가 이 평의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통하니까 뭐랍니까? 야, 네가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평의 분위기를 바꿔봐 라고 했는데 문현배도 사람인지라 안 되는데 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전화기를 확 바꿔오려면서 그 연락 두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내일이 헌재 결과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 1만 명을 학살할 계획이 있다 이런 선전선동 나치식의 이런 선전선동을 하는 거 보면 역시 내란을 획책하는 수괴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 정당의 정말 오히려 수괴다. 이게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포함해서 민주당 초선도 60명 더해서 한 70여 명 정도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잖아요. 내란 음모죄로.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 줄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혐의 때문인 건데 저는 이 발언도 좀 추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있지도 않은 1만 명 학살 계획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의 공포 정서를 자극하는 너무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양측 시민들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 따라다니는 개딸들이나 좌파들은 이재명 말을 듣고 뭐 10,000명을 학살하려 했어 하면서 막 자극되고 그럼 거기에 또 우리 자유우파 보수적인 국민들도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국민들끼리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거 좌파 유튜버가 좀 있으면 이게 아마 집중적으로 또 전달할 겁니다. 뭐 사실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라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또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뭐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되도록 말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나치 수법인데요. 상대를 해명의 늪에 빠뜨려라는 게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죠. 망명, 학살 그렇죠. 이런 그것만 남는 단어, 거야. 공포스러운 단어만 남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가 해명의 늪에 빠져서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해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10,000명의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거기 또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건 단절을 시키면서 아예 그냥 하여튼 초기에 제압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티즌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응징을 해서요 이런 말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내전이다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혈 상태. 유혈 상태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 빌드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막 부추기고 자극해가지고 대통령 돌아오시면 좌파의 그 전문 시인꾼들 동원해서 진짜 유혈 사태 일으키고 만들고 물리적 충돌 만들어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국가 소요 사태 만들고 이거 다 헌재 때문이다. 이거 다 윤석열 때문이다 하면서 뭐 하야해라. 막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벌이려고 벌써 준비에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등골이 좀 오싹해집니다, 정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을 끼고 있는 민주당이라 못할 게 없어요. 맞아요. 민노총은 경찰도 때리는데. 경찰 때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게 지금 이제 민노총의 이제 그 국장이 드러난 건데 아마 저는요 국장 이외에 상당한 주요급 인사들이 북한한테 지령을 받지 않았을까? 있겠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직접 접촉도 하고요 공작금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오늘 어젠가 조선을 보도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또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다가 찍다가 걸렸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중국에서 들어온 간첩이니까 우리 그 장병인 척 본인이 회유하고 그렇죠. 장병인 척하면서 장병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한미 군사 관련된 작전 같은 거 빼내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 간첩이 있는데 지금 민노총과 지금 민주당 제도권에 숨어 있는 이런 인사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걸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요 정말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네. 유럽과 호주에서도 중국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다 드러났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 간첩을 안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중국 돈으로 매수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도 친중 정치인 많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중에 무비자로 관광객인 척 간첩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 비자가 있어도 간첩을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첩법 개정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중국인 무비자 관광 해줄 때입니까?
참 이 국민의힘의 친중 세력도 대통령 돌아오시면 일거에 좀 청소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 그리고 지금 간첩이란 게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저기 지난번에 최근이었죠. 해군에 있는 모 장병이요 북한에다가 우리 군사기밀을 넘겼습니다. 근데 넘겨줬을 때 받은 돈의 금액 액수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진짜 푼돈 아닌데 어쨌든 우리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그 무슨 간첩들이 가방에다가 담아서 뭐 물건 넣어줄 때 몇십억 또 수백억 단위의 대가가 오고 가잖아요. 한 몇 천만 원 아니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단돈 1,000만 원. 그 보통 이제 직장인 넥타이면 이제 대기업 직원들이 한 달 반 월급일 겁니다. 한 달 반, 두 달 반 월급이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 돈에 그냥 우리나라 군사기밀 넘어간 거예요. 이거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푼돈에 국가기밀이 그대로 라이브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정말, 아까 말했듯이 정신 안 차리면요, 정말 까다가 넘어갑니다. 체제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무죄와 이재명이 촉발한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도 도저히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소식까지 전했고요.